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2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양측의 계속되는 공습과 가자 지구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한반도 관련해서도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전략적 동행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 중심으로 이번 주 한반도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번 주 이슈들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이 심상치 않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반미 전선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브로맨스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미국도 신경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정리하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하고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났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연내 북한에 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북한 군수품이 우크라이나 전장 무기 창고에 전달됐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위성 사진까지 공개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중동으로 날아간 사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푸틴을 포함해 20명이 넘는 각국 지도자들을 안방으로 불러 결집을 과시했습니다. 1대1로 구상 10주년을 자축한 건데요. 시 주석은 누가 봐도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던졌고 푸틴은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을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지난달 정상회담 후속 조치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특히 라브로프가 김 위원장하고 1시간가량 만났는데요. 예. 통역을 고려해도 꽤 긴 시간입니다. 여기서 김정은이 푸틴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고요. 이걸 러시아 관영 매체들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라브로프가 외교 수장이니까 당연히 푸틴의 방북 문제도 논의됐을 거로 보입니다. 네. 9월 13일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푸틴에게 편리한 시기에 방문해달라고 초청을 했고 푸틴도 수락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연내 방북할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예전보다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소련 시절도 그렇고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23년 전이죠. 푸틴이 2000년에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났는데 그 이후론 간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 그때도 사실 북한 때문에 갔다기보다는 오키나와에서 클린턴과 군비 축소 회담을 하러 가는 길에 북한에서 카드를 하나 들고 가려고 들렸던 겁니다. 예. 그때 1박 2일밖에 있지 않았었고요. 그만큼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이 러시아에게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좀 다르죠. 네.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조건이 맞는다면 이번에는 푸틴이 북한에 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제가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 취재망을 가동해 봤는데요. 이 관계자는 현재 북러 관계는 전략적 이해 관계에 따른 접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적 이해 관계에 의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푸틴이 이번에 북한에 가더라도 북러 관계의 근본적, 전략적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고 요즘에 밀월 시대는 전쟁이 끝나면 없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마 이걸 겁니다. 이번 달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노동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되고 11월이나 12월에는 푸틴이 와서 악수를 하는 장면을 조선중앙TV에 내보내면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활용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신은 고립되지 않았다. 든든한 뒷배가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겠죠.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푸틴의 방북이 이미 결정이 돼 있고 라브로프가 가서 의제와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푸틴이 밀당 중일 수도 있습니다. 방북이라는 큰 선물을 주는데 이 정도로 되겠냐? 조금 더 많은 것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북한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정황이 또 포착됐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백악관이 위성사진 석 장을 날짜까지 박아서 공개했는데요. 각각 9월 7일과 12일 그리고 10월 1일에 촬영된 것인데요. 북한의 컨테이너 화물을 러시아로 옮겨서 철도로 우크라이나 전장 탄약고로 보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에 군수 물자가 실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we now have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has delivered arms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시점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이 화물이 9월 7일에 나진항에 쌓여 있었다고 하니까 김정은이 러시아에 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기 전부터 이미 무기를 전달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쇼이구 국방장관이 7월 말에 방북했을 때 논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같은 무기 거래는 푸틴과 김정은이 지난 회담 때 주고받은 선물에서 복선이 깔려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냐면 당시에 북한과 러시아에서 만든 소총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에 푸틴은 김정은에게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썼던 장갑을 선물했거든요. 여기서 추론해 보면 북한이 지금 추진 중인 위성 발사에 러시아가 협력하고 있다고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러시아는 이렇게 북한에서 무기를 받고 있다라는 걸 좀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크렘린이 즉각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리발이라고 해야 하나요? 미국이 공개한 위성사진이 과연 스모킹건,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냐 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CCTV에는 찍혔지만 검문을 해가지고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아까 커비 조정관의 언급에서도 또 보면 이분이 펜타곤 대변인도 꽤 하시고 워딩이 신중한 편인데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무기 부분은 인디케이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정황을 보여준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인 건데 문제는 이를 막거나 제재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북러 관계를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좀 중러 관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 최근에 이제 베이징을 방문해서 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 10주년 포럼에 참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푸틴 외에도 1대1로에 참여 중인 2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고요. 시진핑과 푸틴은 3시간 동안 따로 회담을 했습니다. 서로 오랜 친구라면서 지켜 세웠는데요. 언급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两国政治互信不断深化，战略协作密切有效，双边贸易额创历史新高。
В нынешних непростых условиях особенно востребована тесна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координация, что мы и делаем. И сегодня мы это все тоже обсудим. Все, в том числе двусторонние наши. 시 주석은 제3차 1대1로 포럼 개막식에서는 일방적 제재와 경제적 억압에 반대한다고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좀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좀 힘을 쏟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을 좀 경고하는, 우려하는 말도 있다고요? 이 부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영어로는 1대1로, 영어로는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네. 약자로 BRI죠.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벨트, 일대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과 남아시아까지 아우르는 육로를 말하고요. 일로는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 주요 항구까지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영국의 BBC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도박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큰데요.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조인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부 국가들은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처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항만과 같은 시설 운영권을 넘겨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대1로가 개도국을 채무의 덫, 올가미에 예. 몰아넣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중러 또 1대1로 정책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좀 1대1로에도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는 1대1로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번 포럼 메인 세션에는 초청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부대 행사에 조승한 해양수산부 장관을 파견했는데요. 아시는 듯이 지난달 한덕수 부총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를 관리하고 또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의지, 또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도 고려해서 조 장관을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반면 1대1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작용 논란도 있고 하니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과 또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또 러시아와의 밀착,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우리 정부는 외교적 선명성을 보이면서 한미일 공조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칫 양측의 대결 구도가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외교 안보 전략이 또다시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